오촌TV 985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11번째 프란체스카 여사 난중일기의 제2부 낙동강 방해선에서 대통령의 역할. 겨우 구해 발라보지도 못한 땀띠약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우 구해 발라보지도 못한 땀띠약. 8월 10일. 어제 일어난 일을 얘기해야겠다. 전시 내각의 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 30분쯤 임병직 외무장관이 혼자 찾아왔다. 자유중국 대사가 자기를 찾아와 정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문의해 왔다는 얘기였다. 임 외무장관은 정부를 이동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다. 샤오 자유중국 대사는 매일 아침 전황 브리핑에 참석하는 자신의 무관이 미군 대위로부터 미 8군은 1시간 내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놓으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종군 기자들도 이미 짐을 싸놓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떠나버렸다.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특파원들은 미군 장교들에게 다른 5대의 공산군 탱크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조정환 외무차관도 이 브리핑에 참석,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조 차관은 또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이미 부산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밤새도록 그리고 오전 내내 우리 비행기나 기차의 움직임은 없었다. 미군 사령부에 문서를 배달하는 우리 경찰 요원들은 한 미군으로부터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울산으로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우리 경찰들은 우리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다. 이때 통역을 맡은 사람 얘기로는 미군들은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법이 없고 항상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한다고 투덜댔다. 대통령은 외무장관에게 당장 무초대사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왜 한국 정부에는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느냐고 따져보라고 호통을 쳤다. 이제는 대구 전체에 온갖 루머와 긴장감이 파다했다. 적 탱크 절반 파괴. 외무장관이 다시 돌아와 무초대사는 그러한 루머에 몹시 붕괴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인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더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와중에서 내각은 도지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장관을 불러 상황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하오 3시쯤 국방장관이 와서 적은 미군의 강력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틀 전에 우리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8일 밤 적군 2,500명이 10대의 탱크를 앞세워 우리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미군기들은 이 탱크들을 집중 공격, 그중 5대는 파괴했으나 나머지 5대는 도피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적을 맞아 용감히 싸우고 있으며 저거 탱크를 반드시 무찔러 쫓아내겠다는 결의에 차 있기는 했다. 대통령과 나는 온몸에 땀띠를 뒤집었었다. 대통령의 잔등은 목에 물린 곳까지 겹쳐 보기에 딱할 정도였다. 워낙 물이 부족하여 밤이면 물 한 대야를 떠다가 수건에 적셔 대통령의 땀을 닦았지만 땀띠는 성해서 진물까지 흘렀다. 나는 워커 장군에게 땀띠 연고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무초대사나 워커 장군,
그리고 우리 집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을 나를 보면 마담 리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약 빼돌리다 들켜.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은 일체 못하도록 나에게 엄명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참다 못해 워커 장군에게 땀띠약을 부탁한 것이다. 장군은 땀띠 연고 외에도 다른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박스 보내왔다. 이 약상자는 내가 부엌일을 보러 잠시 들어간 사이 대통령의 눈에 띄고 말았다. 대통령은 나에게 한마디 인원도 없이 아침 보고를 하러 들어온 신성모 장관에게 일선의 우리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며 약상자를 맡겨버렸다. 약상자뿐만 아니라 친정에서 보내온 비타민까지 몽땅 합쳐 주어버린 것이다. 내가 부엌에서 나올 때 신 장관은 막 약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말도 못한 채 땀띠 연고 하나만 빼놓으라는 사인을 신 장관에게 하자 장관은 알았다는 듯 슬쩍 한 개를 빼돌리려 했다. 그때 뒷머리가 따갑다는 느낌에 고개를 돌리자 대통령은 무서운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나는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장관도 멀쑥한 표정으로 냉큼 나가버렸다. 한마디 언언도 없이. 평소에도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나에게 물어보는 법이 없는 대통령인데 그 성격에 자기 땀띠를 치료하겠다고 얻어온 약을 전선에 보내면서 나의 이사를 물어볼 뿐이 아니었다. 영덕지구의 전황은 더욱 심각했다. 적군이 깊숙이 내려와 병력을 집결, 대구로 밀고 내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안강리에 직결해 있는 적의 대규모 게릴라들은 포항을 위협하고 있다. 일개 연대가 현지로 급파됐다. 국방장관은 만일 정부가 지금 이동하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우리 아이들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될 것이라고 내각에 보고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정부를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무장관은 정부의 이동에 찬성하고 있었다.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나 있는 듯이 내무장관은 회의 때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만일 앞으로 무슨 위험이 생기면 국방장관과 무초대사가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무초대사도 그곳에 있었으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따라 무초대사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의 떨리다시피 했다. 대통령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초대사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총 2만 자루만 준다면 대통령은 무초에게 지금 당장 2만 정의 총만 한국군에 지급해 주면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인들에겐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계속할 결의에 차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만일 우리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은 조만간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 뻔하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진정시킨 다음 만약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으면 국방장관이 이를 즉각 알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어젯밤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장면 대사에게 보낼 전문을 작성했다. 우리는 이 전문을 무초 대사에게 주어 워싱턴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무초 대사가 와서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단문을 전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드럼 라이터와 노블도 무초 대사와 함께 왔다. 대통령 이들에게 전문을 편지 형식으로 다시 쓸 테니 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옆에는 외무장관도 서 있었다. 모초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외무차관 조정환이 갖가지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무장관은 조 차관 말고도 황성수 씨 국회의원 겸 통역도 미군 대위가 하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인들은 소문의 진원지를 한국인 중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미 기자 헛소문. 이때 서울시경국장에 와서 미군 비행기들이 부산과 포항으로 날아갔으며 이제 남아있는 비행기는 몇 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미군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7일에 와서야 비행장 시찰을 하도록 요청받았는데 미군들은 3개의 활주로를 건설 중에 있다고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그곳에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8일 모두 떠나버렸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는 것은 당연했다. 임병직 외무장관은 평양 방송을 청취했던 미군 기자들이 적국의 9일에 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 평양 방송 보도가 나가자 온갖 소문이 삽시간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모초 대사는 처음 이 소문을 퍼뜨린 미군 대위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소문을 퍼뜨린 것은 한국인들이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밀려오는 적군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적군은 후퇴해야 하는 자기 동료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